강력한 사건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입니다. 인천 도심공원에서 성질이 싸나운 것으로 알려진 늑대 거북이가 나타나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런데 이 늑대 거북이가요, 서울, 경기 용인에서도 포착됐다고 합니다. 조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거북이 한 마리가 도심공원을 엉금엉금 기어다닙니다. 바로 옆으로 시민들이 걸어갑니다. 나무 그루터기 사이를 지나가더니 목을 길게 빼 멀리 바라봅니다. 인천 도심공원에 몸통 30cm 길이의 대형 거북이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7시 42분쯤. 신고를 받은 구청은 동물 포획업체에 거북이를 확인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 거북이는 생태 교란종인 늑대 거북으로 파악됐습니다. 늑대 거북이 발견된 공원입니다. 동물 포획업체는 자라로 착각해 인근 하천으로 그대로 방사했습니다. 포획업체의 실수로 관할구청은 다시 포획에 나섰습니다. 늑대 거북은 북미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 성질이 매우 사나운 데다 악력이 강해 물리면 큰 상처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밖에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다 공감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빨리 잡았으면 좋겠고 다시 올라와서 주민들 위협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새끼를 반려동물로 키우다 다 자라면 몸집이 40cm 넘게 커져 하천 저수지 등에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전국 곳곳에서 출몰하고 있으며 올 들어서도 서울 성북천, 경기 용인 하천에서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강력한 사건의 단서를 강력한 남자와 함께 풀어보는 돌직구 강력반. 오늘도 저희 강력반장, 범죄 프로파일러 배상훈 반장님 모셨습니다. 배 반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강력한 녀석이 나타났습니다. 늑대 거북이요? 예, 저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사람도 공격할 수 있어요. 사람도 공격합니까? 예, 손가락 같은 게가 확 날아갈 수가 있거든요. 이게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손대지 마시고 경찰에 빨리 신고하셔갖고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절대 만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건 누가 기르다 버린 것 같군요. 아무래도 버린 것을 이제 폐사시키거나 뭐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저렇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강력한 거북이, 늑대 거북이. 본격적인 강력 사건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강력 사건의 단서 저희 사건판에 띄워봤습니다. 첫 번째 단서인데요. 누군가 막 뛰어다니는 남성들이 보입니다. 이거 어떤 상황인지 영상 입수했습니다. 그제 저녁 흰색 티를 입은 남성이 맨발로 뛰어가요. 다른 남성도 맨발로 뒤따릅니다. 놀란 시민들은 이를 지켜봅니다. 알고 보니 두 남성 흉기에 부상을 당해 도망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무슨 사건일까요? 자, 그제 신림동의 한 빌라에서 오후 8시 30분쯤 A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이 열리자 흉기를 휘둘렀어요. 자, 그래서 도망가던 저 두 남성은 발목과 어깨에 부상을 입었고 편의점으로 뛰어가서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은 빌라 옥상에서 스스로를 투신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무슨 사건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전개됩니까? 배 반장님? 그러니까 동기가 지금 찾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망을 한 상태이고 그리고 피해자분들은 공격을 일방적으로 받은 상태에서 도망 나오셔갖고 신고를 한 상태거든요. 경찰에서는 일단 뭐 공소권 없음 정도로 처리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 상황이 왜 벌어졌는가, 그리고 동기가 뭔가. 그러니까 같은 건물에 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사 온 시기도 좀 다르고 피해자분들은 전혀 그 가해자의 일면식이 없는 상태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추정되기로는 아마 그 가해자가 일종의 망상 아니면 착각, 오해 이렇게 돼갖고 그 문을 열고 계속 공격을 하는 상태. 그러니까 일종의 무차별 공격이 아닐까 싶은데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이제 후속 조치가 좀 걱정입니다. 네. 왜냐하면 저런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신고 후에 그 경찰 행정에서는 핫서치 상황이라고 합니다. 긴급 수색 상황인데 긴급 수색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자가 일단 도망가거나 어디 숨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 가해자가 다른 사람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해자가 다른 형태의 자해라든가 위해 행위를 못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경광등을 켜고 갈 것이냐 끄고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사복을 입고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이 사실은 조금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어디에 숨어 있다가 경찰이 수색하는 걸 보니까 겁이 나갖고 아마도 그렇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정은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누구 책임 문제에 생겨서 경찰에서는 공소권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좀 더 넓게 해보겠다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것, 예. 용의자가 그것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대치 상황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경찰하고 대치를 한 상태에서 뭐 흉기 버려 이런 상태에서 투신한 게 아니라 옥상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투신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좀 겁을 먹은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경찰은 피해자든 가해자든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됩니다. 어쨌든. 근데 저 상황이 지금 경광등이 켜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핫서치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그 다음에 웜서치나 콜드서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추행 수색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금 그런 걱정은 듭니다. 그렇군요. 야, 이게 때에 따라서는 뭐 경광등 켜고서 예. 왱 울리면서 막 긴급하게 가야 될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은밀하고 신속하게 가야 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예상이 되기 그렇습니다. 그 디테일이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조금 더 단서를 하나 볼까요? 왜 이 남성은 공격했을까? 초인종을 눌러서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어줬는데 모르는 사람이 흉기를 휘둘렀다는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일면식이 없다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 피해자들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왜 그런 피해를 당했는지 의문이다. 그러면 살짝 어떤 묻지마 흉기? 난동으로 봐야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해자의 발목을 다쳤습니다. 발목. 어떻게 발목이 다치죠? 그러게요. 왜냐하면 선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갔는데 그러게요. 어깨 다친 거는 이해가 됩니다. 예. 그러면 뭐냐면 이 가해자가 뭔가 이제 공격하면서 나뒹구는 상태. 그러니까 난상 공격이 있었다는 걸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몸싸움 비슷한 난상 공격이 그렇죠. 있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특정하게 누구를 노렸다기보다는 그래서 분노가 폭발적으로 나타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일종의 묻지마 공격이라든가 무차별 공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얼마나 겁이 나셨으면 이제 맨발로 도망가셨습니까? 예. 좀 위로의 말씀을 드리지만은 어쨌든 잘하신 거죠. 뭐 도망 나오셨으니까 예. 생명이니까 어쨌든 근데 저 상황을 다시 한번 좀 재검토를 해갖고 이 범인이 왜 그랬는가에 대한 동기를 찾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웃 주민들의 인터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절대 모르는 사람이 초인종 누르면 문 열어주면 안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건의 단서 보시죠. 자, 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환 씨. 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법원이 채택해 줬다고 하는데 검찰과 유족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1차 공판 이후 심신미약 의견서를 제출했고 명재환 측은 교사 측이죠. 판단력 부족 인정 판례가 있다라며 정신감정을 요청했어요. 검찰은 아니다. 치밀한 계획범죄다. 심신장애 주장을 배척한 판례가 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교사 측 정신감정을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유족들은요 이렇게 반발합니다. 심신미약 주장은 결국 감형 시도다. 정신병력 있는 것처럼 속일 우려가 있다. 여전히 피해 상황 벗어나고 있는데 감형을 위한 정신감정 신청 가혹하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신적인 문제가 특별히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신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사실 피해자 유족 측이나 피해자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신감정을 해서 심신미약이 되면은 절반으로 깎아줄 수 있는 법정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좀 이제 받아들여주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배 반장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법원이 받아줬는데.
예, 법원도 고민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성년자 약취유인 특가법상에 이거는 사형과 무기징역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받아주는 것도 판례입니다. 근데 문제는 검찰이나 피해 그 아버님께서는 이건 2차 가해다. 왜냐하면 저건 명백히 의도가 있는 거다. 왜냐하면은 심신미약을 의도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갖고 근데 이제 판례는 맞서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검찰 쪽 판례도 있고 변호인 쪽 판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이 명재환의 심의 상태를 감정할 필요는 있는데 문제는 감정 결과가 형량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감형을 위한 정신 감정이 아니냐. 예, 근데 이게 지금 논란의 본질이군요. 문제는 우리의 그 재판관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하늘 양은 이미 사망한 상태고 근데 범인은 그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태를 보면 누구한테 기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는 검찰이나 피해 유족 쪽은 상당히 반발하는 거고 충분히 공감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의 형량 자체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기 때문에 판사님들의 고민도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이제 뭐 사이코패스 여부라든가 아니면 정신 다른 질환 부분에 대해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공주에 있는 옛날에 저기 치료감호소라고 했는데 지금 법무법인이거든요. 법무병원이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살면서 관찰도 하고 심리 검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짧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영악한 범인들은 이걸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저걸 속일 수 있다. 예, 속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검찰도 걱정하는 게 그런 부분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성문도 50번이나 제출할 정도로 사실은 인식은 명확한데 그러면 오히려 그걸 속여서 혹시 심신미약 감정을 받아내면은 누가 책임지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야, 이게 정말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가슴을 칠 일이겠군요. 맞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고인이 된 김하늘 양과 유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강력 사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의 단서 함께 보시죠. 철퇴 맞은 납치 계획. 아직도 이런 범죄를 꿈꾸는 범인들이 있나요? 함께 보시죠. 유명인을 납치해서 우리 돈 뜯자. 지난해 11월 60대 남성 B 씨가요. 연예인, 유명 강사, 재벌 등을 납치 협박할 계획을 세웁니다. 집 주소, 차량 번호 및 전신 마취제 구입처 등을 검색했습니다. 공범 포섭에는 실패했어요. 흉기, 가스총, 수갑 등을 챙겨서 홀로 범행을 시도했습니다. 고급 주택가 일대에서 범행 장소를 물색 중에 경찰에 검거가 됐습니다. 기가 찬 범행을 예. 야무지게 계획했는데 공범 포섭에도 실패하고 뭐가 어설퍼요, 근데. 많이 좀 어설프죠. 예. 보통의 저런 어떤 납치는 교도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포섭을 하죠. 예. 왜냐하면 쉽고 또 공범들도 동종 전과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 범죄자는 그런 것까지도 못하는 어설픈 범죄자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여러 차례 그 전과가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형태의 공범을 구하는 과정이니까 실제로 실행됐으면 상당히 위험한 범죄죠. 그런데 이게 우습게 볼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무슨 유명인 납치 이렇게 하지만 유명인만 납치하겠습니까? 뭐 유명인도 사실은 위험하죠. 네. 근데 유명인들은 아무래도 보디가드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구수적으로 아니면 근처에 있는 일반인들도 사실 그 피해를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범죄는 일벌백계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공범을 그 같이 구할 때 성범죄자 이알림이가 이용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말하자면 그러니까 지게 조금 걱정되는 게 그런 겁니다.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이 범인이 그걸 확인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는 애인데 그러니까 연락을 한 겁니다. 야, 이거군요. 지금 좋은 아이템이 있어. 같이 해보자라고 범행을 제안했는데 성범죄 전과자였어요. 예. 직장 다니며 조용히 살고 있었다. 혹시나 불이익이 될까 두려웠다. 연락 주소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 요 지점. 예.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다고 하면은 이게 무방범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네요. 다른 공범들을 찾을 때. 이게 오히려 성범죄자 조심하세요라는 알림이에서 예. 공범을 물색한 데 물색하는 썼다. 사이트로 이용될 수 있다면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저 사이트를 관리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다른 어떤 행안부 쪽에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기서 위험하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다행히 그 공범으로 이제 뭐 섭외 받은
그 사람은 자기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될까봐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갖고 검거를 했는데 범인이 지금 흉기라든가 가스총을 다 해서 실제로 실행됐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물색으로 돌아다녔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납치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될 수 있었죠. 납치 모의라고 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데는 방금 배 반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대목들이 반영이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 사람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 내가 허황된 말이다. 실제 범행하려던 건 아니다. 하지만 도구 준비했죠. 고가 주택가 검색했죠. 공범 찾았죠. 여러 건의 강도 전과도 있죠. 법원은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 범행 의사가 확고했던 것으로 보여서 중형이 불가피하다. 징역 2년 6개월. 실형이 나왔어요. 근데 2년 6개월이 중형인가요? 중형 아니죠. 그러니까 저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나와서 또 저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2년 6개월이면 절대 교정 안 됩니다. 최소한 5년 이상은 가야지 그 뭐 교정이라는 문에 들어갈 정도인데 그래서 조금 이제 경찰 단계에서 관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형태는 늘 머릿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출소한 다음에 또 해야겠다.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저런 이 납치범의 어떤 범죄 프로파일링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납치된 인질의 안전이잖아요. 예. 저런 납치범들은 인질의 어떤 생명에 대해서 좀 이 부담감이나 이런 경각심도 있습니까? 납치범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보통 납치한 후에 2시간 안에 살해를 합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동하기가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살해를 한 후에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서 협박을 하고 그 전에 이제 비밀번호 다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저런 범죄가 원천적으로 안 되게 해야 되고 강하게 처벌하겠네요. 예, 그리고 발생했을 때 2시간 안에 골든타임 안에 반드시 검거를 해야 되는데 다행히도 우리 경찰은 빠른 어떤 차량 추적 시스템이라든가 예. 위치 추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든든합니다만은 계속 모의를 하고 있다는 게 지금 걱정입니다. 혹시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마라고 협박하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피해자가 있다. 그럼 즉각 경찰에 신고해야겠죠. 당연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물론 당연히 그 있는 범인을 자극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은 당연히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제일 빠른 게 좋죠. 인지를 살 수 있다. 그렇죠. 저희들은 6주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